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런던 뎁스와 코히어런스 랭스의 개념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제목에서 봤다시피 그 두 개념을 배우긴 하지만 사실 이번 강의에 어떤 숨겨진 핵심 질문은 이 초전도가 아닌 비초전도 영역과 초전도 영역 사이의 어떤 경계는 어떻게 생겼고 그 경계에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좀 물리적으로도 설명을 해보는 것인데요. 두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피겨 1처럼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한한 두께, 어떤 유한한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변해갈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던 뎁스입니다. 여러분 앞선 강의에서 마이스너 이펙트가 무엇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퍼펙트 컨덕터와 초온도체를 이제 구분짓는 특성으로서 초온도체는 이제 임계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외부 자기장을 전부 차폐해버리죠. 그래서 좀 더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초전도체의 이제 내부 자석 밀도는 0인데 상수인데 그 상수가 항상 0이다 인데요. 이런 물리적 현상을 사실 기존의 맥스웰 방정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 런던과 하인즈 런던이라는 사람이 이 기존의 맥스웰 방정식에 약간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석 밀도의 시간 미분 텀을 그냥 자석 밀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방정식을 풀면 초전도체 표면으로 진입하자마자 이 자석 밀도가 순식간에 0으로 지수적으로 이제 빠르게 0은 아니지만 하여튼 0에 매우 가깝게 감소하는 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전도체 내부에서 이제 외부 자기장이 거의 차폐된다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현상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런던 방정식은 어떤 초전도체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설명으로부터 도출된 게 아니라 기존의 맥스웰 방정식의 어떤 인위적인 수학적 연산, 변수의 그런 변형을 가해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핵심 질문에서 비춰볼 때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이 비초전도 영역에서의 그런 외부 자기장이 초전도체로 진입하면서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지수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지만 어떻게 연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히어런스 랭스 개념인데요. 또 여러분이 앞선 강의에서 이 초전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전자, 일렉트론과 슈퍼 일렉트론의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전기적 유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슈퍼 일렉트론은 일렉트론보다 좀 더 이제 질서가 있는 좀 연력학 그런 관점을 설명하면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라는 것도 배웠을 텐데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 초전도체를 가장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 슈퍼 일렉트론. 이 슈퍼 일렉트론의 밀도의 변화가 연속적이지 않게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연속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알프레드 피파드가 1953년에 이런 개념을 제안했는데요. 이 개념이 뭐냐면 슈퍼 일렉트론의 밀도는 아예 없었다가 이제 증가할 텐데 그 증가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0에서부터 어떤 충분히 증가가 일어날 때까지의 거리를 코히어런스 랭스라고 정의하자 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핵심 질문에서 한번 비춰보면 이 초전도체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인 슈퍼일렉트론 밀도의 증가가 불연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좀 이제 좀 주변적인 설명입니다. 약간 우리가 밀도처럼 어떤 어떤 물질의 내재적인 좀 이렇게 본질적인 특성이고 불순물이 섞이면 좀 짧아질 수도 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비초전도 영역과 초전도 영역 사이에 나타나는 이 서피스 에너지, 어떤 자유에너지의 변화, 표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에너지라는 의미에서 서피스 에너지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비초전도 영역과 초전도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앞에서 배운 두 가지 현상에서 각각 비롯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전도체는 이제 외부 자기장을 차폐한다고 했죠. 그 차폐를 위한 자화가 초전도체의 자유에너지에 플러스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서서 이 순식간에 차폐가 일어나죠. 런던 펜트리션 뎁스 5 그러면서 자유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슈퍼일렉트론의 밀도가 증가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슈퍼일렉트론이 많아질수록 얘가 더 질서 있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초전도체 자체의 에너지 레벨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 B에서 보면 이 초전도체 슈퍼일렉트론의 밀도가 증가하는 거는 에너지 레벨의 감소에 기여합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특성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그 속도를 이제 짐작하는 개념으로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와 코히어런스 랭스가 정의됐었는데 이게 이제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둘 중 뭐가 더 빨리 일어나느냐에 따라 이 경계에서의 경계 에너지가 양으로 형성될지 음으로 형성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피겨 3 이 예시에서는 자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양의 에너지가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일종의 경계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점선이 아니라 그림상의 점선이 아니라 어떤 비초전도 영역과 초전도 영역 사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유한한 두께를 가진 그리고 제가 앞에 두 슬라이드에서 강조했지만 어떤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순식간에 노말에서 초전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아까 배웠지만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 배울 때 런던 방정식 배웠는데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는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했을 뿐 상태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은 해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코히어런스 랭스도 이제 초전도체의 또 다른 특성인 슈퍼일렉트론의 밀도가 증가하는데 이것이 상승할 때 연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고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의 이제 두 가지 현상적 특성 배웠는데 이것이 각각 이 비초전도 영역과 초전도 영역 사이의 그 표면의 에너지 레벨을 결정하는 그런 연력학적인 설명이 가능했다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